냉면들 많이 드시러 다니는데 저는 좀 색다르게 막국수 먹으러 다녀왔습니다. 교대역 G5에 위치한 샘밥 막국수 서초점인데요. 여기가 원래 춘천이 본점이고 본점 장사가 잘 돼서 서울까지 진출한 가게입니다. 춘천 샘밥 막국수는 지금 오픈한 지 50년 넘은 찐 맛집이라고 하는데 서울에도 지점이 생겨서 이쪽 로컬 사람들은 많이 가는 맛집이에요. 서초동에 생긴 지도 거의 20년 돼서 이 정도면 거의 로컬 맛집이라고 할 만합니다. 메밀 막국수는 원래 강원도 쪽이 유명하기도 한데 메밀 자체는 원래 서민들만 먹던 음식이고 양반들은 잘 먹지 않던 음식이라고 해요. 한경도는 메밀 키우기가 힘들어서 감자전분으로 만들었고 드셔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제대로 감자전분으로 만들면 씹어도 잘 안 끊어지죠. 메밀은 100%로 하면 잇몸으로 씹어도 끊어질 정도인데 요즘은 보통 메밀 비중을 70에서 80% 비중으로 해서 내놓는 집들이 있습니다. 봉피양, 을미대 같은 평양냉면 맛집은 그래도 서울에 덜어 있는데 메밀 막국수집 찾아보면 잘 없거든요. 보통 배달음식 시키면 족발집 같은 곳에서 막국수 나오긴 하는데 뭐 그것도 맛나긴 하지만 정통 느낌은 아니니까 샘밭 같은 곳 가시면 괜찮아요. 요즘 SNS에서 유명한 고기리 막국수는 들기름을 쓰는 곳인데 샘밭은 참기름을 씁니다. 고기리 막국수는 제가 그곳에서 먹어보지 못해서 비교는 못하겠는데 아무래도 들기름 향과 참기름 향이 다르니 고기리만 가보신 분들은 샘밭 가보셔도 좋을 듯해요. 반찬으론 열무김치만 주고 수육에 먹을 새우젓과 전에 먹을 맛간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스타트로 주문한 모두부 반모가 나왔습니다. 사실 다들 풀무원이나 청정원에서 나오는 제품 맛에 익숙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가게에서 직접 만드는 두부는 특유의 풍미가 있거든요. 여럿이서 같이 가면 꼭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여기 두부는 시판된 두부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운 식감이고요. 장 안 찍어서 드셔도 괜찮은 게 고소한 향이 괜찮거든요. 제품으로 나온 두부들은 아무래도 그런 향이 떨어지니까 가게에서 만드는 두부 안 드셔보신 분들은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샘밭 정식에는 원래 수육이랑 보쌈, 녹두전까지 줍니다. 수육은 간장이나 새우젓 안 찍어 드셔도 기분 좋은 짠맛이 꽤 괜찮아요. 슴슴하면서도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이라 부담 없이 드시기 괜찮은데 녹두전이나 감자전은 집에서 해먹기에는 손이 많이 가서 힘든데 가격이 좀 있어도 확실히 가게에서 먹는 게 더 메리트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녹두전도 감자전도 기계로 손질하면 절대 그 바삭한 식감이 안 살잖아요. 제가 정식으로 먹은 건 녹두전인데 씹어보면 바삭바삭하니 손 많이 가는 맛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에 찍어 먹으라고 주신 저 간장보다는 원래 두부 찍어 먹으라고 주신 저 장이 헐 입맛에 맞더라고요. 고추도 들어가고 해서 짭조름하고 풍미도 있어서 뭐 제가 초딩 입맛이라 그렇습니다. 이 집 김치들은 무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열무도 그렇고 다들 슴슴하니 부담은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막 맛있진 않았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깔끔하긴 한데 제가 초딩 입맛이라 김치들 맛이 좀 강했으면 했습니다. 자, 모듬전이 나왔는데 새우, 고추, 새송이 버섯, 명태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들 재료 신선하고 괜찮긴 한데 이 집이 원래 녹두전이나 감자전이 괜찮아서 정식에 녹두전이 나오니 감자전을 추가할 걸 하는 생각은 하게 되네요. 버섯전은 새송이 버섯을 거의 1cm 정도 두께로 썰어서 부쳐주시는데 이렇게 구우니까 버섯 육즙의 손실이 아무래도 없게 되죠. 삼겹살 저렴한 집 가면 아시겠지만 불판 위에 굽고 타이밍 놓치면 버섯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부품도 없고 맛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두께에 부치못 있고 구우니 확실히 육즙이 팡팡 터져요. 새우전이랑 고추전은 제 입맛에는 다소 평이한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또 맛있었던 것은 명태전이었어요. 사실 저는 명태전 잘 안 먹는데 명태 특유의 비린내가 좀 별로라서 그렇거든요. 여기 명태전은 그런 냄새도 별로 안 나고 그래서 생각보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어보니 모듬전은 그래도 어디랑 비교해도 평타 이상은 되긴 하지만 바삭한 전 드시고 싶으시면 역시 녹두전이나 감자전 추가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식에 포함된 막국수가 가장 늦게 나왔네요. 주실 때 동치미 육수를 같이 주시는데 여기는 그렇게 차게 나오지 않아요. 냉면집에서라면 보통 얼음 동동 띄운 육수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긴 원래 막국수집이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육수를 주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섞어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메밀 막국수는 확실히 참기름 향과 고소함이 중요한 베이스인데 처음부터 육수를 넣으면 다 섞여버려서 그 향이랑 맛을 즐기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면 따로 육수 따로 나오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가급적 따로 드셔보시고 봐가면서 섞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그래서 육수 안 섞고 먹다가 나중에 섞어서 먹었습니다. 육수 넣고 식초랑 겨자 섞는 것도 나름 괜찮긴 한데 메밀과 참기름의 향이 죽어서 확실히 처음부터 넣어 먹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센밥 막국수를 총평하라고 하면 어른들이 좋아하는 맛이라고 할 것 같아요. 메뉴 하나하나가 다 부담이 없고 슴슴하면서도 먹고 나서도 생각나는 맛이거든요. 꼬마애들 데려와서 여기 음식 먹이면 아마 녹두전이나 감자전만 날름날름 할 것 같고 이것저것 많이 먹어본 사회인 정도 되면 부담 없는 맛에 여기가 생각날 듯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와인 모임을 하는데요. 여기서 모임을 하면 막걸리를 들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인은 제 생각에는 드라이한 화이트 정도가 어울릴 것 같고 레드 와인은 딱히 어울릴 것 같은 와인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일반 막걸리는 다 잘 어울릴 거고 복순도가 같은 막걸리 가져와도 되게 괜찮을 듯 합니다. 매니저님이신지 사장님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여쭤보니 콜키지 정책이 따로 있진 않은데 이모님들 와인잔 설거지도 해야 하니 팁 개념으로 몇만 원 드리면 술 가져와서 여기 음식들이랑 맞춰서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보고서 가실 분들은 그래도 모르니 미리 연락해 보시고요. 제 채널이 나름 잡설 많이 다루는 곳이니 메밀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메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강원도랑 제주도라고 해요. 지금은 제주도 생산량이 강원도 생산량을 추월하기는 했습니다. 막 만들어서 바로 먹는 국수라고 해서 막국수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원래는 화전민들이 먹을 게 마땅치 않으니 메밀 심어서 이래저래 먹다가 국수로 만들어 먹기 시작하면서 개발된 메뉴인 거죠. 평양냉면도 메밀이 주재료인데 평안도는 쌀농사 도입 자체가 늦었어요. 평안도의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수리시설이 확충되면서 쌀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강원도도 산악지형이라 논에서 쌀을 키우기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메밀은 옛날 평안도와 강원도 사람들에겐 소울푸드나 마찬가지였죠. 양반들이야 쌀을 사서라도 먹었겠지만 상놈들은 어디 그럴 수 있었겠어요. 생각외로 냉면도 막국수도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되었다고 해요. 메밀씨 뿌리는 게 가을로 들어서는 입추고 설이 내리기 전에 수확하는 게 보통이라 보통 메밀로 만든 음식은 겨울에만 먹었고 평안도나 강원도에서는 먹었죠. 그런데 20세기에 냉장시설이 개발되고 그 덕에 사시사철 메밀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춘천 막국수가 로컬 음식에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라고 합니다. 화전민들이 먹던 음식에서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먹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까 세상사 참 알 수 없어요. 센밭에서 쓰는 메밀은 중국산이라고 하는데 아마 워낙 많이 팔리기도 하고 원가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이 중국산 메밀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메밀과 비교해도 품질이 안 떨어진다고 하니 가시게 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